자, 앞에 봅시다. 자, 요 단어는 이제 소설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 지난주에는 시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화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에서는 화자,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서술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소설에서의 서술자 개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서술자는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를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자, 요게 중요하죠.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요가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 별표. 여러분들이 서술형하면서 제일 많이 써야 될 말이야. 연습하다 보면은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볼 거야. 자, 다음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감상하는 것에 의의.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하면 소설을 감상하면 좋은 점 뭘까요? 자, 서술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주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술자의 유형을 한번 나눠볼 거야. 자, 그래서 서술자는요, 위치를 먼저 기준으로 봤을 때 소설 안,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저기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작품 안에 서술자, 작품 밖에 서술자,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보통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서 그 소설 지문 있잖아. 그러면 거의 한 50% 확률로 한 2번 시험 치면 한 번은 물어봅니다. 선지에 있어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러이러하게 전달하고 있다. 작품 안의 서술자가 이러이러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보는 소설을 읽는다 하더라도 얘가 시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소설 안에 있는 서술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거는, 자, 이거는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소설 안과 밖은요, 1인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 안의 서술자는 1인칭이야. 작품 밖의 서술자는요, 3인칭이야. 자, 작품 안의 서술자는 1인칭. 작품 밖의 서술자는 3인칭. 자, 거기서 내면 서술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미안합니다. 다시. 자, 얘네 두 개는 이제 둘 다 1인칭이잖아. 맞죠? 자, 얘는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냐 아니냐, 주인공 여부에 따라서 주인공이다 동그라미, 주인공 아니다 X. 자, 여기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1인칭 서술자야. 예를 들어서 작품 안에 나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나와요. 자, 주인공 여부에 따라서 주인공이면 뭐가 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야. 자, 제일 처음 갈라야 되는 건 뭐냐면 작품 안의 서술자냐 작품 밖의 서술자냐는 갈라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작품 안의 서술자랑 작품 밖의 서술자는 어떻게 가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표현? 이 나라고 하는 표현. 이 나가요, 대사에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대사가 아니고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걸 나를 기준으로 본다고. 이게 나야, 나.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있으면 소설 안에 있는 거고요. 없으면 소설 밖에 있는 거야.
자,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나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을 가리킬 거고요. 자, 소설 밖에 있으면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 작품 안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요게 이제 먼저 갈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네? 나라고 얘기해. 나는 그녀가 싫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무조건 1인칭이야. 그럼 1인칭 안에서 어떻게 갈라야 돼? 얘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로 가르는 거야. 작품 안에 있다면 서술자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야.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는 그녀가 싫었다. 인데 갈등의 주인공이 나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녀가 싫었다라는 문장이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그녀가 싫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녀가 주인공이야. 나는 그녀가 싫었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계속 보고 있어. 내 얘기는 안 나와. 전부 그녀 얘기만 나와. 그럼 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이해돼요? 자, 내가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갈등의 당사자이냐. 자, 주인공이냐 아니냐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공이 주인공이죠, 선생님. 그래, 주인공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뜻이 뭔데? 갈등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1단원 마지막에 있는 사랑 손님 어머님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했어? 그거 이야기 책에는 어. 그때 한 학기 한 번에 했었어. 근데 한 학기 한 번에 그때 모두가 다 사랑 손님 어머님 했어? 읽어봤네. 읽어봤어요? 혹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읽는 척만 했나 혹시 한 학기 한 번 이렇게 할 때? 그럴 수 있지. 자, 봐봐. 오키가 있어. 오키가 서술자야. 나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엄마야, 엄마. 엄마랑 누구야? 아저씨, 아저씨. 나 겪는 갈등 있어, 없어? 없어요. 갈등 누가 겪어요? 엄마가 없잖아. 힘들어가지고 마음앓이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줬어 라고 해서 꽃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시뻘개져. 막 머리에서 스팀이 막 나와. 빨개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갈등을 누가 겪어? 엄마가 겪어요. 나는 오키는 뭐 하고 있는데?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 오키는 누구야?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작품 안에 있잖아. 나는 엄마의 그런 빨간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엄마가 물어봤을 때 그 꽃을 아저씨가 줬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오키. 1인칭 관찰자야. 자,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3인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 나라는 표현이 안 나와.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안 나와. 그런 대명사가 안 나와.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는 두 가지 종류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자, 내면 서술 여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내면 서술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요. 자, 내면 서술이 있어. 전지적 시점입니다. 내면 서술이 1도 안 나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나는 도대체 이 인물들이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의 속마음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알겠죠? 자, 내면이어야 돼. 겉모습 말고. 그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거 내면 서술이 아니야. 아니야. 알겠죠? 그녀는 부끄러웠다. 내면 서술이 아니야. 내면 서술이지. 이해돼요? 그녀는 부끄러웠다 라고 하면 내면 서술이야.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하면 내면 서술이야. 아니야. 겉모습 서술한 거잖아. 알겠죠? 그거 말고 내면 서술. 알겠죠? 자, 내면 서술 여부에서 내면 서술이 나오면 무슨 시점? 전지적 시점입니다. 전지가 무슨 뜻이야? 전부 알고 있음.
왜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 저기 종교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전지전능, 전부 알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전부 가능한, 모든 전부 알고 전부 가능한이라고 해서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의 내면을 알고 있는 거야. 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거, 깊이 들어가서 고등 개념으로 넘어가면, 자, 인물이 A, B, C, D가 있어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앞에 보세요. 인물이 A, B, C, D가 있어요. 소설이야. 모의고사야. 생전 처음 보는 소설을 읽고 있어. 내용이 너무 희귀해. 인물이 4명이 나와. 한 명도 공감이 안 돼. 나 얘네들을 막 읽고 있는데, 자, 작품 밖의 소설자야. 적지마.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을 읽었는데 작품 밖의 서술자라는 건 확신이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나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서술을 해주는데 A의 내면은 나와. 근데 B, C, D의 내면은요 1도 안 나와. 그럼 이거 전지적인 거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왜 하나밖에 안 알려줘요? 이거 무슨 시점인데? 전지적 시점입니다. 왜? 단 한 명만의 내면 소술이라도 나오면 이건 전지적 시점이야. 알겠죠? 3인칭 서술자야. 작품 밖의 서술자인데 여러 인물 중에 딱 한 명만의 내면이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전지적 시점입니다. 그러면 3명은 왜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알려주는 겁니다. 안 알려줌. 그럼 어떻게 알으라고요? 직접 읽고 알으라고요. 본인이 독자가 직접 느끼라고요. 일부러 숨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작품의 긴장감을 위해서.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얘는 무슨 속인지 몰라야지 재밌지. 이해돼요? 자, 작품의 긴장감을 위해서 모든 인물의 내면을 다 얘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적 시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면 소술 여부라고. 단 한 명이라도 내면이 나오면 그거는 전지적 시점입니다. 작품 밖의 소술자일 때. 알겠죠? 근데 밑에 얘기했던 건 지금은 몰라도 돼.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면 서술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럴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설 속의 서술자의 유형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요 개념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류가 생길 일이 없어. 알겠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46페이지. 자, 봐봐. 선생님이 무작위로 조원을 뽑았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도 친한 친구랑 같은 조가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하지만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나가 나와요. 우리가 1인칭 서술자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이거만 보고 선생님 1인칭 주인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원래는 몰라야 정상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뭔데? 한번 읽어봤으니까. 맞죠? 얘 주인공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의고사 풀 때는. 알겠죠? 실제로 이제 내가 모르는 글을 읽을 때는 어디까지만이야? 1인칭 서술자까지 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 안의 서술자까지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나는 말 한 번 해보지 않은 애들과 같은 조가 되었대요. 자, 한 아이의 이름은 알고 있었답니다. 윤현재라고 하는 아이인데, 자, 또 다른 인물이다. 그쵸? 나 말고 다른 인물이야. 타인이야. 윤현재라는 아이인데 목소리가 동전이던 저금통을 흔드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네. 무슨 표현이야? 스까지만 왜? 스까지만 나는데 뭐야? 무슨 표현이야? 지금법이다. 그쵸?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그 외면을 묘사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맞죠? 목소리도 외면이야. 알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목소리가 동전이든 지갑 저금통을 흔드는 것처럼 시끄러운 아이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 부정적인 평가. 시끄러운 애야, 시끄러운 애. 또 다른 아이 이름은 몰랐대요. 명찰을 읽은 분이 송미단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또 다른 인물이네. 자, 그 애는 윤현재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었지만 뾰족한 코와 야무진 인매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야무져 보인다. 상황은 어떤 상황? 이제 수행평가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조별로. 요즘도 조별로 수행평가합니까? 아, 진짜? 자, 이런 말이 있지. 애초에 음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니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음표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들리는 것도 아니다. 느끼고자 한다면 누구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음악이지. 음악 선생님이 벗겨진 이마 위에 얹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했대요. 노래 하나를 골라서 반 애들에게 소개하라는 걸 길게도 늘어놓았답니다. 자, 잘 보세요. 길게도 늘어놓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어때? 좀 띠꺼워. 맞죠?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좀 띠꺼워. 자, 띠껍다라고 하는 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볼래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냉소적이다. 냉소할 때 소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단어에 나오는 소일까? 냉소, 냉소, 비소, 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하나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만 빼고 내가 다 얘기했어. 냉소, 조소, 비소. 하나 더 있어. 미소. 미소가 뭔데? 미소가 뭐예요? 미소가 뭔데? 사람 이름이야? 미소의 세상 알아요, 여러분들? 미소의 세상 몰라? 아는 사람 있어? 미소의 세상 안다 손. 아, 진짜 몰라. 나 어릴 때 보던 만화 제목이에요. 옛날에 저기 뭐냐 만화 채널 틀면 맨날 나오는데. 하여튼 자, 미소가 무슨 뜻인데? 미소가 뭐야? 웃음. 미소는 뭔데? 아름다운 웃음이라고 해서 미소입니다. 그럼 냉소는 뭔데? 차가운 웃음이지. 혹시 내가 존중하는 대상한테 차가운 웃음을 보내요? 아니면 업신여기 있는 대상한테 차가운 웃음을 보내요? 업신여기 있는 대상에게 차가운 웃음을 보내지. 자, 그래서 냉소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상을 좀 띠껍게 대한다 또는 대상을 좀 차갑게 대한다, 비웃음을 짓는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냉소야. 차가운 웃음. 알겠죠? 자, 음악 수행평가에 냉소적이며 소는 웃음이란 뜻이고, 근데 냉소적이다라고 하면 웃음이라는 뜻은 사라지고요. 그냥 대상에 대한 어떤 업신여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대상을 좀 이제 거리를 두는 거, 저는 비웃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길게도 늘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아니 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귀찮은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너희 다들 공부하느라 힘들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수행평가를 내는 거야. 선생님은 한껏 생색을 내면서 숙제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하라고 했지만 왠지 나의 현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서술자 개인이 느끼고 있는 내면적인 생각이야. 선생님은 분명히 이런 얘기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술자의 내면 소술인 거지. 그렇죠? 자, 윤현재와 송미단 그 아이들의 분위기는 힐링과는 거리가 멀었대요. 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진지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욕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가워요. 별로 열정이 없어. 나는. 자, 어떤 노래가 좋을 것 같아? 자신이 감동받았던 경험을 녹여내야 되지 않겠니? 자, 그래서 지금 미단이는 뭘 얘기하고 싶다?
감동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자, 현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사적인 감정만으로 과제를 다 채우기는 힘들어. 뭐가 있어야 돼? 주제가 있어야지. 자,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윤현재. 그 다음에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송미단.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라잖아. 자, 야, 다른 애들 봐봐. 주제 정해서 조사하고 사진자료 첨부해서 발표할 거라고. 우리만 감동 어쩌고 저쩌고 끝낼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수업 시간 내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각자 의견을 고집했대요. 다른 조에서는 웃음소리도 터져 나오고 같이 노래도 흥얼거리던데 우리 조는 초반부터 살얼음판이었답니다. 자, 선생님이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왜들 저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 솔직히 나는 그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돌연 두 아이가 말을 멈추고 침묵을 지켰다. 그것도 소리 없는 전쟁이었대요. 자,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끝난 게 아니야. 더 심해질 거야. 자, 잘 보세요. 윤현재의 성격과 송미단의 성격이 소설에서 제시되었는데 두 개 모두 누구 관점이야? 서술자의 시선에서 본 두 사람의 성격입니다. 왜? 서술자가 1인칭 서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야, 차우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인공 나다 그죠. 나. 너는 의견 없어? 윤현재가 내게 물었대요. 갑작스게 날아온 화살에 흠칫했지만 태어난 척하면서 대답했대요. 몰라. 되게 비협조적이죠.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냉소적이에요. 자, 쟤는 맨날 모른대. 윤현재가 심술궂게 놀아보며 말했습니다. 힐링은커녕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윤현재가 한마디 툭 던졌대요. 야, 차우현, 발표 자료 작성은 네가 해라. 네가 자료 만들어 줄 테니. 자신 없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리고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잠시 후 윤현재가 앞에 앉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들렸대요. 와, 소름 끼쳐. 송미단이라고 해서 지금 뒷땅을 까고 있다 그렇죠? 흉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소름 끼친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죽은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데 꼭 살아있는 사람인 듯이 말해 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한 거야. 자, 본인은 한 건 낮춘다고 낮췄지만 워낙 튀는 목소리이다 보니 몇 분단에 있는데도 다 들렸대요. 다행히 송미단은 자리가 멀어서 듣지 못했답니다. 자신도 소리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윤현재는 조금 더 낮게 속삭였대요. 바준 죽었잖아.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바준이라고 하는 연예인이다. 그렇죠? 연예인.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자, 다음. 자, 몰랐어? 그래서 애들이 제일 이상하다고 하잖아. 자, 지금 송미단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죽은 사람을 마치 산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나 붙잡고 바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바준이 어젯밤 생방송에라도 나온 것처럼 말한다고. 자, 앞에 앉은 아이가 그것도 몰랐냐고 묻자 윤현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는 너도 들었지? 하고 내게 묻는 듯 했대요. 나는 빨리 시선을 피했답니다. 자, 바준이라고 그랬나? 아까 두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꼭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음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인물이 바로 납니다. 자, 솔직히 나는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다. 문외한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 그쪽 분야에 관심 없거나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청소년의 99%가 아는 노래나 알 정도였대요. 자, 생소한 이름을 대며 이 노래 좋지 않니? 이 가수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참 신기해 보였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줄줄 외우는지 바준이라는 이름 역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답니다. 자, 다음. 발표 날짜가 5월 첫째 주라 시간이 많다고 기다렸다. 그런데 우리 조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채 날짜만 지나갔대요.
자, 다른 조들이 곡을 선정하고 그 곡과 관련해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찾을 때에도 우리 조는 시작도 못했답니다. 일단 곡 선정에서부터 윤현재와 송미단의 의견이 갈렸대요. 자, 송미단은 다중 이야기하면서 뭐 할 거야? 감동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윤현재는 뭘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현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야? 반에서 1등을 다투는 아이였다. 수행평가 안 하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모양이었대요. 나는 늘 방관자 입장에서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여전히 나는 뭐해요? 비협조적입니다. 두 사람이 음악 재생 앱에서 본인들이 미는 곡을 내게 들려주며 어느 노래가 더 좋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대요. 몰라. 나 음악에 대해서 몰라. 이거 이번에 개봉한 영화 주제가잖아. 이 주제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거거든. 역사적 배경 소개하고 가사 의미 분석하면 발표 자료 분량 얼추 나올 거야.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주제가 뭔데? 소수자 인권에 대한 노래. 역사적 배경,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죠. 윤현재가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하면 송미단이 입술 양끝에 힘을 팍팍 주면서 조곤조곤 말했대요. 이거 봐준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내가 정말 우울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빠져나왔거든. 자, 지금 무엇으로 설득하는 거야? 개인적 경험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담도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들으면서 위안받은 사람이 나 말고도 많아. 사람들 경험담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 실제로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 이야기할 수 있. 주주주주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 자, 윤현재가 말을 자르고 치고 들어왔답니다. 자, 존중하지 않죠. 작년에 유니세프 캠페인 곡으로 쓴 노래 알지? 아이돌 5명이 공동 작업한 거. 나오자마자 38개국에서 1위 했잖아.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래를 주제로 다뤄보면 어떨까?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 자, 송민환도 지지 않았답니다. 봐준 노래 중에 학교폭력 반대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있어. 자, 아까부터 얼굴이 굳어있던 윤현재가 드디어 폭발했답니다. 송미단, 봐준 이야기 그만해. 너 지금까지 추천한 곡 모두 봐준 노래인 거 알고 있어? 윤현재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허리를 폈답니다. 자, 송미단이 눈을 끔뻑거리며 윤현재를 바라보았대요. 화난 건가? 자, 추측.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서술자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서술자의 특성 드러나는 게 바로 뭐야? 1인칭 서술자는 타인의 내면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추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만.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그 애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에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라도 울면 어떡하지? 이것도 뭐야? 계속 추측이야, 추측. 자, 타인을 뭐 할 수밖에 없어? 관찰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인칭 서술자이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울면 어떡하지? 막상 윤현재도 성질을 내고 난 이후에 되는 모양이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옷이 잘 안 보이는구나. 내 말은 좀 다양한 후보를 내놓으라고. 야, 차우현, 넌 어떻게 단 한 곡도 추천을 안 하냐? 운동한다고 음악 모르는 거 아니잖아.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었대요. 나는 심술궂게 대답했답니다. 자, 심술궂게 대답한 이유는 뭐야? 제가 화를 내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요. 몰라. 자, 송미다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답니다. 자, 책상 모서리에 시선을 두고 눈만 끔뻑거렸대요. 마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봐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가? 윤현재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건가? 송미단이 그러고 있으니 윤현재도 아무 말도 못했대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 다음 눈만 끔뻑거렸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송미단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왜? 1인칭 서술자기 때문에 몰라서요. 자, 다음 주에는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못했다. 또 써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한 개. 타인의 감정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어. 자, 다음 교실에 오니 윤현재가 결석했다.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일주일간 학교에 오지 않는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윤현재가 결석했고요. 윤현재는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든지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든지. 자, 그나저나 나하고 송미단만 남았대요. 둘이 뭘 어떻게 하라고? 상황은 더 암담해졌답니다. 일단 송미단의 불멸의 오빠 바준에 대해서 검색했대요. 바준의 일주기 추모식이 얼마 전이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일주기면 이제 준지 1년 되는 날이다. 그쵸? 윤현재가 앞에 있는 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대요. 자, 솔직히 나도 송미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좋아하던 가수가 죽는다면 당연히 슬프겠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토록 슬퍼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슬퍼할 수 있을까? 자, 이해하지 못하죠.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윤현재가 갑작스레 빠진 상황에서 음악의 신이 내게 어떤 노래로 하라는 계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선택은 뭐였다? 바준이었습니다. 왜? 송미단이 계속 밀어붙일 테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몰라 라고 얘기할 거니까. 자, 다음. 자, 그때부터 송미단의 고막 고문이 시작됐답니다. 왜 고막 고문이야? 계속 바준의 노래를 들려줄 거거든요. 자, 우리는 주말에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 2층에서 만났답니다. 송미단은 숙제하려고 집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갔다며 가방에서 꺼냈대요. 은근히 신나 보였답니다. 왜 신나 보이는데? 바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전에는 막혔잖아. 누구한테 막혔어? 윤현재한테 막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신나서 이거 들어볼래? 대답도 안 했는데 송미단은 자신의 이어폰 한쪽을 귀에 다 꽂았답니다. 내가 놀라서 이어폰을 빼자. 송미단은 다시 꽂았대요. 이어폰 한쪽은 그의 귀에, 다른 한쪽은 내 귀에 꽂혔답니다. 자, 이런 광경은 이성끼리의 이런 행동은 사귀인 사이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나저나 얘 왜 이러지? 나는 송미단이랑 사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 하지만 귓볼이 빨개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쪽은 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광경은 왜 이러지? 전혀 없는데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야? 1인칭 서술자라서. 자, 상대방의 행동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송미단은 음악 재생 목록에서 음악을 부르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자, 아이폰에서는 낯선 음악이 수시로 바뀌어 들려왔다요. 자, 그 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답니다. 자, 이거 어때? 몰라 라는 답변이 헛끝에서 나오려는 걸 참고 어깨를 한번 쓰겠대요. 자, 아까는 몰라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몰라라고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그것도 몰라요. 자, 이번에는 눈썹을 한번 올렸다가 내렸대요.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자 송미단의 얼굴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답니다.
자, 뒤에 너 음악 모르지? 그의 콧숨이 내 코에 와서 닿을 것만 같았대요. 어우, 이건 오프사이드라고. 자, 나는 몸을 뒤로 빼면서 끄덕였답니다. 오프사이드가 뭐야?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 진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반칙 상황을 오프사이드라고 하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죠. 적당한 선을 맞춰야 됩니다. 상대 수비수와.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오프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만큼 제가 얼굴을 나한테 많이 들이밀었다는 거야. 야,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몸을 뒤로 빼면서 끄덕였답니다. 어떤 감정이야? 어떤 감정? 냄새나서 싫어요가 아니고 부끄러워서. 긴장.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겠네.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항이 좋죠. 여중이 편한가 좋은가요? 여중이 좋아? 좋아? 아 진짜? 근데 나중에 여중 여고 가면 나중에 여고 가가지고 너무 슬퍼하던데 애들이. 남자애들도 없고 막 이러면서. 네 저기 언니들 수업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공학 가가지고 맨날 연애하고 저는 맨날 그런 여자애들밖에 없고 울고 있어요. 여중 여고의 현실. 자 다시 봅시다. 하나도 송미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었대요. 내키지 않았지만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잘됐다. 그 애가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면서 말했대요. 의외의 대답이었대요. 뭐가? 자, 네가 하나도 모르니까 다른 거 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제 또 피곤하구나. 하지만 송미다는 내가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답니다. 자, 바라는 바와 정반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건 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자꾸 나를 뭐 할 거야? 참여시킬 거야. 야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이거 좋아? 안 좋아? 계속 물어볼 거라는 거야. 질문은 답정 넣어줘요 여러분들. 자, 너도 이번 기회에 막기를 면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자, 생각해둔 노래가 몇 개 있으니까 걱정 마. 넌 내가 쓴 내용 가지고 발표 자료만 만들면 돼. 솔직히 나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서툴렀다. 왜? 나는 운동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발표 자료도 살면서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 중학교 다니는 내내 아이들은 이런 일에서 나를 빼줬대요. 내가 운동부니까. 내가 연습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숙제하고 내 이름을 깍두기로 끼워줬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대요. 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진 거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야. 어떤 상황이 달라졌어? 자, 빼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는 뭘 하지 않는다? 현재 축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빼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고 시간도 많았답니다. 누군가가 통째로 집어가면 좋겠을 정도로 많았대요. 자, 내가 발표 자료 파일을 만드는데 버벅대니 송미다는 아무 말도 않고 마우스를 잡고서 쓱쓱 만들었답니다. 나는 신기한 마술을 구경하는 꼬마처럼 그 모습을 지켜봤대요. 송미다는 나한테 10곡 넘는 노래를 들려주고는 그 중에 3개를 골랐답니다. 아무래도 나한테 들려준 건 그냥 들려준 거고 처음부터 3곡을 정해온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한테 말을 걸었대요. 나한테 말 건 이유는 뭐야? 바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 그런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전부 뭐해? 피한단 말이야. 아니 죽은 사람을 마치 산 사람처럼 얘기해 라고 하면서 피한다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들어주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미단이 입장에서도 나한테 계속 바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좋지? 노래 정말 좋아. 나 이거 들었다가 울었잖아. 바준이 가사도 잘 쓰거든. 발음도 정확하지. 고음도 좋지만 저음이 더 좋아. 아, 여기야 여기. 신났죠? 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고개를 살며시 기울였대요.
그러고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왼쪽 귀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밀려 들어왔대요. 노래소리겠죠. 송미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인 채 내게 물었답니다. 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자, 참나.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서술자의 특성이죠. 1인칭 서술자의 특성. 몰라? 난 몰라. 내가 어떻게 하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꼭 필요한 말만 했대요. 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악에 기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죠. 음악에 기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음악을 통해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자, 송미나는 여전히 머리를 45도 정도로 기울인 채 눈을 감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였대요. 음악에 기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왼쪽 귀에 들리는 음악이 그의 머리를 받쳐주고 있다고? 에이, 뭔 소리야.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운 것처럼 편안해 보였답니다. 송미나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대요. 가끔 음표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 음표가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게 뭐야? 위로를 받는다는 거잖아. 어떨 때? 너무 외로울 때 있잖아. 자,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 텅 비었던 마음이 멋진 소리로 가득 차. 음악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냥 소리일 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자, 송미단이 눈을 반짝 떴대요. 왠지 그의 눈망울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요즘에는 다들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모두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봐. 자,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야?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자, 내가 봐준 이야기를 하면 다들 질색해. 하지만 어떡하겠어. 좋아하는 가수가 죽었다고 좋아하는 감정까지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귓속으로 파고드는 음악을 들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둘이, 자, 잘 보세요. 우리 둘이 무언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데? 미단이 바준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무엇에 대한 미련이 있어? 축구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자, 나는 지금 축구를 그만둔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축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느꼈다? 자, 동질감을 느꼈다. 같은 마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줄곧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던 것,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긴 느낌.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모두 빼앗겨버린 느낌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모두 빼앗겨버린 느낌. 상실감. 좋아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상실감. 그 다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야? 여기 적혀있네. 축구를 그만뒀을 때 느끼는 감정이야. 이게 지금 뭐야? 미단이랑 비슷한 거죠. 바준이 죽었다고 해서 바준의 노래를 듣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 말이야. 비슷한 의미죠.
자, 송미단의 마음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맞은편 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이내 그런 나 자신을 탓했답니다. 다 치웠잖아. 잊어버렸어? 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받은 뒤 벽을 장식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서 내놓았대요. 자, 그래서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걸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내 인생 첫 번째 트로피였던 유소년 축구대회 포르 트로피, 왕중왕전 최우수 선수 메달, 우승 기념패 등 소중하게 모았던 것들을 모두 치워버렸대요. 그 외에도 축구와 관련된 무언가가 발견될 때마다 버렸답니다. 자, 유니폼이든 축구화든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대요. 그날의 기억까지. 자, 그날은 바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그날입니다. 아주 평범한 날이었대요. 자, 과거 회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옛날 내가 다쳤던 시절. 자, 여느 때와 같은 연습 시간, 늘 하던 연습 게임. 그날따라 몸이 가벼웠고 첫 골을 넣자 한 골 더 넣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수비수가 차올린 공이 내 머리 위로 날아오자 서둘렀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걸까? 무릎은 발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했고 순간 무릎이 뒤틀리면서 몸이 그대로 땅바닥으로 내리꽂혔답니다. 엄청난 통증이 무릎에서부터 온몸 곳곳으로 퍼져나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신이 타오르는 것만 같았대요. 자, 부상을 당했답니다. 놀란 아이들이 나를 들쳐업었고 엄마와 감독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대요. 자, 전방 십자인대 파열. 축구 선수들에게 흔히 있는 부상이었지만 나의 경우는 심각했답니다. 의사는 6개월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했대요. 하지만 우리 팀은 일주일 후 전국 중학생 축구 대회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적을 가지고 축구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할 계획이었대요. 당연히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5년을 쉬지 않고 달렸던 트랙에서 나는 이탈하고 말았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 교실을 시작한 뒤로 일부러 축구팀이 있는 지금의 중학교에 진학한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축구 선수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문득 베란다 수납장에 들어있는 작은 축구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축구공은 이제 추억이 담긴 물건이죠.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산 축구공이었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면서 공을 여러 번 교체했지만 저것만은 버리지 않고 두었답니다. 왜?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추억인 거야. 그래서일까? 이번에도 다른 건 다 찾아버리면서도 저건 미처 버릴 생각을 못했답니다. 자, 그럼 버릴 생각을 못했다는 게 결국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축구에 대해서. 하긴 뭐 저건 축구용품도 아니고 장난감이지. 그냥 추억의 장난감. 나는 텅 빈 벽으로 눈길을 돌렸답니다. 앞으로 저 벽을 채우는 일은 없겠지. 자, 이게 지금 축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죠. 축구를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할 수 없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다음 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현재로 시작되는 거야. 저 위에까지가 뭐야? 회상이죠, 회상. 자, 송미단은 일요일에도 나를 불렀대요. 어차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면서 뭐하러 자꾸 불러대는지 모르겠다. 나는 툴툴대면서 콧숨을 몇 번 크게 내쉬었대요. 하지만 그 애가 고개를 45도 각도로 기울이면서 지었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고 왠지 꼭 나가야 할 것만 같았답니다. 자, 발표 자료를 보니 어제 했던 상태 그대로였다. 나를 못살게 굴려고 남겨둔 게 분명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지가 자기가 좀 해와주면 좋을 텐데 어제 했던 상태 그대로라는 건 들고 와가지고 너 보고 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휴 나 못 살게 굴라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완성이 되어야 나도 해방인데 오늘도 고막 고문을 당하면서 봐준 노래 찬양을 들어야 할 모양이었대요. 자, 송미다는 천연덕스럽게 이어폰 한쪽을 내 귀에 꽂았답니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쏟아냈대요. 이건 가사가 좋다. 이건 유명한 가수가 참여한 곡이다. 이건 음악방송 1위 곡이었다. 등등. 정말 바준의 노래에 관해서라면 시시콜콜 다 사소한 것까지 알고 있었대요. 그 애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고 있는데 그 애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너는 좋아하는 거 없어? 처음으로 질문한 거죠, 미단이. 계속 바준 얘기하다가. 자, 글쎄 나는 그런 거 없다. 게임이든 뭐든 별로 흥미가 없었다.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드는데 송미단이 말했대요. 아 참, 너는 축구지. 자, 소중한 존재가 축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너는 축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다시 흔들었대요. 이제 축구 안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자, 어떤 상황?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뭐가 남아있어? 축구에 미련이 남아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어차피 다 알 텐데 굳이 입 아프게. 자, 송미단이 갑자기 숨죽은 배추처럼 상냥한 태도로 말했답니다. 자,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웠어.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친구도 없잖아. 외로운 상태야. 네가 그래도 외롭다고 생각 안 해. 나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음악이 있으니까. 자, 음악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자, 너도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꼭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딱히 없는 이야기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하라고. 자, 송미단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어주는 식으로. 내 이야기? 난 그런 거 없는데? 나한테는 당연히 그런 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기분이 들어? 몽한 기분이 듭니다. 뭐가 떠올라서? 축구가 떠올라서. 없으면 됐고. 송미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얼굴로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당겨 발표 자료 작업을 시작했대요. 불현듯 내게도 할 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나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뭔데 지금? 자, 마음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축구에 대한 마음, 이 바로 뭐야? 할 이야기인 거죠. 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 내내 송미단은 의견을 물었대요.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눈치껏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했답니다. 자, 이제는 모른다는 말을 안 해. 뭐가 달라졌어? 자, 소통하면서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태도가 변하는데? 미단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겠지. 자, 그렇게 우리 과제는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날 송미단이 음악 수행을 발표하는데 발표를 듣는 아이들의 얼굴이 모두 조문객 같았답니다. 자, 조문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친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마치 바준 이야기 들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대요. 왜? 돌아가신 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숙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미단은 막 신나서 준비했는데. 맞죠? 자, 그뿐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나한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아이고 쟤 과제하느라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어휴 안됐다 쯧쯧쯧 애썼다. 딱 봐도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시선보다 윤현재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대요. 수행 발표 다음날 올 줄 알았던 윤현재가 하루 일찍 등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 발표 다 하고 나서 올 줄 알았는데 수행 발표 당일날 온 거죠, 윤현재가. 자, 송미단의 발표를 듣는 윤현재의 얼굴은 조문객 정도가 아니라 뭐 같았다? 저승사자 같았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자, 발표가 끝난 뒤 윤현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대요. 그래도
별다른 탈 없이 잘 넘어간 줄 알았다. 하지만 폭탄이 터지고 말았대요. 며칠 후 수행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답니다. 자, 이번 수행 점수에서 선생님 평가 외에 아이들의 평가도 반영되었는데 대부분이 기본 점수인 1점을 줬답니다. 자, 수행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기로 유명한 열혈 모범생 윤현재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대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수업이 끝난 후 윤현재가 송미단에게 말했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둘이 교실문을 나가자마자 얼른 나도 따라갔대요. 두 아이가 간 곳은 후문으로 연결되는 통로 옆의 계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둘을 지켜보았대요. 윤현재가 나를 사나운 눈빛으로 흘겨보더니 나까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데?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야, 너도 같이 했잖아. 라는 의미겠죠. 너희 어쩜 그렇게 내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숙제를 냈냐? 물론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할 말이 없긴 해. 하지만 이게 뭐냐고. 내가 말한 곡에서 골랐으면 적어도 중간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죠. 자, 송미단도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다.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우리가 주말 반납하고 고민해서 한 거야. 네 이름 빼먹지 않고 써준 거를 감사해야지. 자, 그러자 윤현재가 기다렸던 듯이 맞받아쳤대요. 너 정신 좀 차려. 네가 그런다고 봐준이 살아 돌아온대? 입만 열면 봐준. 자, 애들이 다 너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정말 너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야. 너 현실 좀 봐 라고 하면서, 자, 잘 보세요. 직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자, 나는 윤현재의 입을 받고 싶었지만 참아 못하고 송미단의 눈치만 봤대요. 송미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애는 마치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것 같았대요. 왜?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나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송미단의 심장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순간 심장이 꽤 저렸으니까 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공감. 자, 그렇지만 윤현재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대요. 그렇게 퍼붓고도 성에 안 찼는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뭐라고 또 해댈 기세였답니다. 근데 송미단의 왼쪽 뺨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대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답니다. 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우리가 숙제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사람 마음이지. 나는 네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 나왔대요. 송미단의 눈물과 나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윤현재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답니다. 잠시 그러고 있더니 벌레라도 씹은 것처럼 얼굴을 구긴 채 사라졌대요. 나는 그대로 서서 송미단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자, 다음. 몹시 더운 날이다.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디선가 축구공이 날아온다. 가볍게 가슴으로 받아 발 아래에 고정시킨다.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이런 날이라면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골대 앞을 막아서는 선수가 없다. 왜 아무도 없지? 우리 팀 동료도 상대팀도 보이지 않는다. 벤치에 감독님도 관중석에 엄마도 보이지 않는다. 자, 뜨거운 운동장 한가운데에 나 혼자 서 있다. 이상하게도 운동장의 풍경이 꽤 낯익다. 여기가 어디더라? 자, 이 공은 누가 패스한 거야? 조금 전에 가뿐함은 사라지고 낯선 뻐근함이 뒷목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유니폼은 왜 입고? 강렬한 햇살이 내 눈을 찌른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쳤다. 자, 이제는 숨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면서.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지금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축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만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아씨 뭐야, 누가 혼자 냈어? 닭살 돋게 소리가 또 울렸다. 자, 부딪힐 것 같으면 밟아버려. 참나, 밟긴 뭘 밟아. 이제 네가 안 미워.
뭐라고? 내가 누굴 미워했다는 거야. 이 소리의 정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마음먹는데 기다리었다는 것이 또 들렸대요.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안히 너를 미리 꺼내라. 이건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뭐야? 노래 가사잖아. 자, 그제야 내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에서 흐르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어폰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잠든 거죠. 나는 눈을 떴다. 텅 빈 벽이 눈에 들어왔대요. 침대에 기대어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든 것이다. 그동안 이어폰에선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눈을 뜨는 순간 소리들이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대요. 그동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잤다니. 운동장, 축구공, 유니폼 모든 개꿈이었다.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꿈이라서. 자, 다행이었던 이유는 왜? 꿈속에서 내가 뒷목이 뻐근했다고 얘기하잖아. 뒷목이 뻐근했다고 얘기하는 게 뭔데? 너무 불안하고 당황해서야. 왜 그런데? 나 혼자만 있잖아. 아무도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혼자 있는 상황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어폰을 빼고 침대에 다시 누웠대요. 꿈속에서 본 운동장이 떠올랐답니다. 자, 낡아서 칠이 벗겨진 골대와 계단식 관중석, 그 뒤로 길쭉하게 자리한 낮은 건물. 특별히 머릿속에 담아둔 풍경은 아니지만 보는 순간 느껴지는 친숙함. 그래, 나는 꿈속의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거기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 나는 차우연 들어봐에 담긴 노래를 듣고 있었대요. 자,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어줬다? 송미단이 만들어준 음악 재생 목록이었답니다. 말 그대로 그 애는 자기가 쓰는 음악 재생 앱에 나를 위한 노래 목록을 만들어줬대요. 누군가를 위한 음악 재생 목록이라니. 나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윤현재와의 일이 있은 이후로 나를 바라보던 송미단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대요. 자, 나에게 뭘 느껴서? 고마움과 호감을 느껴서. 자,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이는데 자꾸 내 자리로 찾아오곤 했대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생뚱맞은 소리를 냈답니다.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먹고 가. 왜 사주는데? 그게 우리 수행 마친 기념으로 뒤풀이 같은 거지. 나는 뒤풀이? 그런 걸 뭐하러 해? 내가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입술 끝에 입을 꽉 주더니 말했대요. 하자면 하는 거지. 자,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이다. 자, 수업이 끝나고 수행평가를 함께 했던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갔대요. 아이스크림에 혓바닥을 대자마자 손미당은 봐준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나는 재미없지만 들어주었대요. 이렇게 해서 손미단의, 잘 보세요. 손미단의 기분이 나아진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울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자, 그래서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맞죠? 점점 더 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사 내용들 한번 봅시다. 대사 내용. 자, 지금 나가 있고 미단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이는데 내 자리로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미단이 날 뭐 하고 있어서? 호감을 느끼고 있어서, 좋아하고 있어서. 맞죠?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왜 사주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나에게 느끼고 있는, 미단이 나에게 느끼고 있는 호감을 나는 알아, 몰라? 모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서술자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이 나의 마음. 근데 자, 이건 지금 나가 모르는 거야, 미단의 마음을. 근데 독자인 우리는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이해돼요? 자, 우리는요, 미단이 지금 나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 지만 몰라. 맞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야? 1인칭 서술자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얘는 미단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직까지 몰라. 그러니까 호감이 느낀다는 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독자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송미단이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더니 음악 재생 앱에서 여러 노래를 담은 음악 재생 목록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내밀었대요. 너를 위한 노래 목록이야. 이제 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거기에는 열곡 남짓한 노래가 담겨 있답니다. 가수 이름을 보니 바준 이외에도 다른 이름들도 덜어 섞여 있었대요. 자, 이거는 뭐야? 지금 미단이가 변화한 겁니다. 원래는 바준의 노래만 계속 나한테 강요했었는데. 자, 그날 집에 온 후 별을 음악 이어폰을 꽂고 음악 재생 버튼을 눌렀대요. 듣다 보니 우리 음악 수행 발표곡이 나왔답니다. 제목은 별의 포옹. 가사를 찬찬히 읽어봤대요. 자, 무언가를 뜨겁게 갈망하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을지도 몰라. 뜨겁게 갈망하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을지도 몰라. 하지만 알게 될 거야. 가장 찬란한 별은 바로 너라는 걸. 자, 너의 힘을 믿어, 별의 힘을 믿어. 그런 거였어. 자, 이제야 가사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대요. 아주 조금이지만. 자, 그러면 가사에 담긴 의미가 바로 뭔데? 자, 가장 찬란한 별은 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야 지금? 너라는 존재를 응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야 가사 내용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게 이 좌절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있구나. 가장 찬란한 별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송미당이 만든 음악 재생 목록을 들었다. 듣다 보니 노래들이 살짝 좋아졌대요.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더니 자주 들으면 좋아지는 걸까? 어제는 새로운 음악 재생 목록을 보내왔대요. 이번 재생 목록의 이름은 차우연 또 들어봐. 거기에는 20곡 정도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준 노래 말고 다른 가수 노래들이 더 많았대요. 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뭐하게 됐어? 배려하게 됐습니다. 자, 그거는 미단의 변화이자 동시에 뭐야? 성장이죠. 미단이 자기 관점으로만 계속 봐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도 넣었다는 건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으로 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로 넣었다는 거야. 나의 노력을 생각해서 꼭 들어주길. 자, 송미단은 이런 메시지도 함께 보냈대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사진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답니다. 눌러보니 뭐였어? 초록색 응원봉이었대요. 자, 그럼 이 응원봉이니까 어떨 때 쓰는 거야? 응원할 때 쓰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미단의 마음이 응원봉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응원본 손잡이에는 바준의 이름이 영어로 쓰여 있었답니다. 이건 왜 보냈지? 나더러 같이 바준 팬 하다는 건 아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서술자의 특성이지. 미단의 마음을 몰라요. 지만 몰라. 이 정도 했으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 지만 몰라. 맞죠? 자,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대요. 응원한다. 응원이라니 무슨 소리지? 뭘? 이러고 물어보려다 말았대요. 바준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답니다. 지난번 송미단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대요. 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뭐에 관한 거야? 너 축구에 관한 것일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됐다고? 알게 됐다고. 그 전에는, 이전에는, 자, 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전에는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나 이제 알 것 같다. 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뭐야? 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성장한 포인트는 뭐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미단이 성장한 포인트는 뭔데? 미단의 성장 포인트. 자신의 관점에서 계속 봐준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하는 거야? 다른 가수의 노래도 나에게 추천해 주는 게 지금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으로 봐주는 성장이 이루어진 거지. 알겠죠? 자, 다음 다시 이어폰을 끼고 천장을 바라보며 차우연 또 들어봐를 들었대요. 자, 볼륨을 높이고 눈을 감자 온 세상이 음악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답니다.
송민환이 했던 말 음표가 마음속을 채운다는 건 뭘까? 나도 그렇게 채울 수 있을까? 문득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마음속은 빈 공간이 없대요. 자, 빈 공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좌절과 상처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무언가가 가득 꽉 들어차 있었대요. 그것은 미동도 않고 웅크리고 있다. 나는 그 녀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불쌍한 녀석. 자기 자신이죠. 자, 수술을 마친 날 저녁 아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 불쌍한 녀석.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나를 불쌍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 뭐하게 만들어?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깁슬란체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때 감독님의 미간에 쓰여있던 말. 불쌍한 녀석. 감독님의 미간에 불쌍한 녀석. 자,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던 축구부 애들의 몸짓에서 어휴 불쌍한 녀석.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실제 내 귀에 들렸던 불쌍한 녀석이라는 말은 뭐밖에 없어? 아빠의 말밖에 없습니다. 있네. 아빠의 말.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불쌍한 녀석은 뭐야? 실제로 내 귀에 들렸던 목소리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저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랬다는 거야. 알겠죠? 자, 야 밖으로 나와. 그리고 네 이야기를 해봐. 자, 나는 조용히 속상해 본대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릴 수는 없지. 자, 다음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답니다. 휴일 오후라 그런지 버스 안은 한산했대요. 버스로 20분 거리.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한 후 우리 가족은 살던 동네를 떠나 학교 근처로 이사 왔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눈에 익은 길을 따라가는데 꼭 거인이 된 기분이었대요. 이거 여러분들 느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내가 좀 더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요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시 가보세요. 내 기억에는 복도가 이만했던 것 같거든. 근데 다시 가보잖아. 복도가 진짜 이만하게 느껴져요. 복도가 이렇게 좁았다고? 이렇게 좁은 데를 어떻게 걸어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실제로 자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나의 내면의 성장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뭐야? 내가 몸이 자랐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가 있었던 초등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가 어때? 조그매 보여. 옛날에 되게 커 보였는데. 자, 가게 간판들도 집들도 길도 작고 좁아 보였답니다. 살던 집 앞을 견눈으로 보고 지나쳤대요. 마음 같아서는 대문 안을 기웃거리고 싶었지만 결국 골목을 돌아 나와 학교로 향했답니다. 자, 이 학교는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겠죠.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있는 초등학교. 아주 오래전에 지은 학교라 아무리 수리를 하고 개축을 해도 낡은 길을 걷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운동장만큼은 넓어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대요. 혹시나 운동장에 못 들어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자, 몇몇 아이들이 양쪽 축구 골대를 오가며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계단에 걸쳐 앉았다. 예전에도 놀다 지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쉬곤 했는데 추억이다. 정말 맞죠? 추억. 자, 초여름 햇살이 한풀 꺾인 시각이지만 자, 경기를 하는 아이들은 얼굴이 벌게져 있었다. 저희들끼리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자, 그래서 경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전의 나는 뭘 의미하는데? 진심으로 축구를 즐기던 예전의 내 모습인 거야.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축구와 멀어져 이 계단에 앉아있게 될 줄은. 언젠가 이곳에 또 올 수 있을까? 계단에 앉아있는 지금을 떠올릴 수도 있을까? 그때쯤이면 무릎에 상처가 완전히 아물까? 자, 아이들의 경기는 한심하다 못해 엉망진창이었다. 그럼에도 무척 진지한 아이들의 태도에 여기 있네. 냉소, 비소, 미소, 실소. 실소는 뭐냐면 어이없어서 터지는 웃음을 실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아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성장했어요. 그전에는 축구 관련된 것들은 전부 안 했단 말이야. 안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축구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했답니다. 노래가 사랑해준다는 느낌은 어떤 걸까? 푹신한 소파 속에 편안히 파묻힌 느낌일까?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의 느낌일까? 아니면 강아지가 내 품으로 뛰어들 때의 느낌일까?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미단의 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도 송미단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대요. 뭔 이야기? 축구 이야기를. 자, 우리 편이 차올린 축구공이 골망을 흔들 때 느낌이 어떤지, 동료들의 발끝을 거쳐 내 발 밑에 들어온 공을 볼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주말에 나도 음악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이제 내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죠. 먼저 표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자, 송미단이 나를 위해 만들었던 목록에 있는 곡들과 내가 새로 알게 된 곡들을 넣었다. 몇 시간 후 그걸 발견한 송미단이 메시지를 보냈다. 와, 차우현 가르친 보람이 있는데? 반응이 괜찮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최대한 쿨하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해서 자,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전에는 전부 미단이 적극적으로 했고 나는 무기력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상처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뻘쭘했다. 메시지를 보내놓고 혼자 비비까지 붉어지던 참인데 왜? 처음이라서 부끄러워. 보자고 한 게. 자, 좋지. 시원한 대답에 도착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대요. 가는 내내 나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났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 축구 얘기겠다, 그쵸? 한 움큼만 꺼내 할 작정이다. 나의 현란한 드리블 실력도 보여주고 싶다. 그 정도야 차우현님에게 식은 죽 먹기니까. 그 애가 내게 친구를 소개해줬던 것처럼. 자, 나도 그에게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 그 애도 내 친구가 마음에 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소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장소설. 이게 뭐냐면 어떤 미숙했던 존재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뒤로 넘어가서 핵심 정리 봅시다. 상처를 극복하고 뭐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정의 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성장 과정을 제시합니다. 자, 상징적 소재를 제목으로 썼어. 응원봉이 어떤 의미야? 응원봉이 어떤 의미야? 그쵸, 위로 정도 될 수 있겠지, 맞죠? 또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뭐 어떤 이제 도와주는 뭐 마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축구공은 어떤 의미야? 과거의 추억이겠죠. 추억, 나의 추억,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또는 이제 내가 좋았던 시절의 추억일 거고요. 응원봉은 이제 어려움, 위기를 겪고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힘, 위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인공의 무기력한 현재 상태와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건을 자, 뭐가 들어가 있다?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어느 포인트부터 회상이고 어디서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본문 안에서. 알겠죠? 자, 잘 보세요. 긴장감을 유발한다.
자, 다음 꿈물의 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합니다. 자, 노래 가사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떤 이제 심리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왜? 이제 가사 내용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인물의 심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제 위로받고 치유되고 있는 또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사를 통해서 느껴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4분 정도 있다가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소설이 좀 많이 길다, 그쵸?